저희 건설관리 및 정책연구실, 지금은 스마트건설관리연구실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건설관리 및 정책연구실이 위치해 있는 데가 건설공학관 227호거든요. 또 227호가 제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용운이라고 하고요. 저는 2005학번이고 석사학번으로는 2011학번에 해서 2019년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지금 현재는 이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국내 유일의 건설 분야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건설 정책, 그다음에 건설 관리, 그다음에 건설공사 사업 평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삶을 돌아봤을 때 제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절반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께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올해 이제 40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부터 딱 지금까지 따지면 제 인생의 절반을 사실은 건축공학을 배우고 건축을 배우고 토목을 배우고 또 실무를 하면서 제 인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제 인생에 있어서 어쨌든 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의 경험에서는 이제 4학년 때 어떤 특강을 한번 들었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건설 사업 관리를 하신 분이었고 이제 엄청 유명한 해외에 있는 CM이나 PM을 하는 기업에서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국책 사업의 PM을 맡고 계셨는데 자기가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장황하게 정말 멋있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거기 약간 제가 이걸 해야겠다라는 영감을 딱 그 포인트에서 받았고요. 그게 가장 또 컸던 건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건설이라고 하면 건축이라고 하면 설계와 시공, 환경, 구조 이렇게 생각하지만 건설 관리도 있는 게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사실 시공자만 있는 게 아니고 설계자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코디네이션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 수 있느냐,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과거에는 감리라는 역할이 있었지만 이제 그게 건설사업관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 역할을 내가 할 수 있겠다면 나는 정말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 배를 타고 선장이 될 수 있는 전공을 한다면 건설관리겠다라는 생각에 건설관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20살 때로 돌아가서 전공을 선택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나는 현장에 가서 내가 이걸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관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는 나만 잘 살자고 사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이 학문을 통해서 뭔가 사회에 환원을 한다거나 이 사회에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근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교수님들과 이렇게 영향을 받았을 때는 결국에는 배워서 이 사회에 환원이 돼야 되고 국가건설 산업의 발전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내가 요만큼 기여한 게 어쨌든 국가의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자로서의 덕목일 것 같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약간 돈으로만 보이던 나의 이 전공이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설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약간 이런 가치관의 전환을 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약간 교수님들이 농담처럼 그런 얘기 했어요. 박사를 받으면 고학력자 백수가 될 수도 있다. 고학력자 백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실 저도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분야들을 서칭을 했던 것 같아요. 해외든 국내든, 그리고 많은 네트워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킹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시장에 나갈 거니까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도 저의 어필을 좀 했던 경험도 있고, 또는 어떤 기업에 있으신 분들을 만났을 때도 저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필을 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저를 알리는 필요성,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잡을 갈 건지에 대한 찾는 부분들도 하나가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는 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저는 교수님보다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연구를 통해서 국가건설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구원을 선택하게 됐고, 때마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세 가지 트랙을 하던 중에 우리 연구원에 제가 석사과정 때 같이 연구를 했었어요. 우리 교수님이랑 그다음에 건설기술연구원에 계신 다른 박사님들이랑 연구를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분들과의 좀 인연이 생겨서 우연한 기회에 제가 우리 연구원의 박사후 연구원으로 이제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저희 건설정책연구본부는 4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3개 센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건설공사 사업평가센터, 그다음에 공사비 원가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반도 인프라연구센터 3개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본부 직속으로 한 10명 정도의 연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마다 한 10명 내외 정도로 구성이 돼서 4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건설공사 사업평가센터는 공공건설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라고 하면 이제 비용, 일정, 품질 안전, 우리가 이제 건설 사업 관리에서 말하는 QCDS 흔히 말하는 그거에 대한 성과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플래닝대로 이 성과가 잘 나왔는지, 예를 들면 공사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일정이 얼마나 지연됐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자, 이런 취지의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사업평가는 도로나 철도나 인프라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뭐 수요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어쨌든 사업평가센터에서 공공사업 성과관리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정책연구본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하고 있고요. 저희 정책연구본부는 이제 저와 같은 건설관리를 전공하신 전공자들이 대부분 모여 있고, 한반도 인프라센터는 구조나 토목 쪽에 지반을 연구하신 분들이 일부 섞여 있어서 어쨌든 국가건설 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다루고 있다라고 큰 폭으로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한 거는 이제 개인의 이익 또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관점과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는 관점은 확실히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공공의 영역에서 국가건설 산업을 바라본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익이 되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게 사실 목적이라면, 우리 연구원은 우리가 만든 기술을 다시 민간한테 이전을 한다거나, 뭐 저는 기술 개발 쪽 연구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민간에 이전을 해서 민간이 활성화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연구원의 역할이고, 그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가장 큰 이제 역할과 책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보람이 있다고 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제가 하는 정책 분야의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제가 법제도나 정책 관련된 것들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제도가 시작이 돼야 되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다시 이 제도가 못 따라오는 것들은 보완해주고, 사실 이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의 시작과 끝은 사실 정책 제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볼 때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나 건물을 지은 사람은 지나가다 내가 만든 건물이야 이렇게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지만, 저희는 반대로 우리가 만든 기술이라든지 우리가 만든 정책이 실제로 산업에 작동을 할 때에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갖는 연구원만의 매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학부니까 건축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현업에 오다 보니 사실은 건축 토목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제 건설 산업에 대한 전문가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인프라 관련된 자산 관리 연구를 좀 같이 했어요. 저희 선배님이랑. 그러면서 지금 뭐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망 사고 일어나는 거 말고 교량이 뭔가 무너진다거나 옹벽이 넘어진다거나 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인프라에 대한 개념을 건축공학을 전공한 분들은 조금 약간 이제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연구원 오다 보니까 조금 더 뭐 건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인프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약간 이런 궁금함이 저는 생겼었고요. 사실 우리나라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좋아지고 있고 새로운 게 많이 생기는 반면에 사실 그만큼 노후화되는 인프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량이 무너지거나 옹벽이 넘어지거나 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 사실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어가지고 시작을 했고, 이 리포트 카드는 결국에 뭐냐면 인프라에 대한 성적을 매기는 거거든요. 이 인프라가 뭐 우리 대학교 성적 A, B, C, D로 나오듯이 이 인프라가 A냐, B냐, C냐 뭐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D나 E가 정도 되는 등급은 너무 안 좋으니까 얘네는 유지 관리를 해서 인프라의 등급을 올리는 이런 것들을 하자고 하는 게 이 인프라 리포트 카드의 가장 큰 취지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단순히 인프라의 상태 평가도 중요하지만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인프라를 짓고서 뭐 1, 20년 있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인프라를 끝까지 계속 3, 40년 이상 꾸준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행위가 중요한데, 그럼 언제 어떤 거에 예산을 들여서 할 거냐, 이런 관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자원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인프라의 뭐 카파시티, 능력, 그다음에 인프라의 뭐 수요, 그다음에 회복 가능성, 뭐 이런 몇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하고, 최근에는 이제 결국에는 인프라를 사용하는 사람의 관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국민이지만 인터뷰를 하시는 친구분들, 후배분들도 이제 인프라를 사용하는 사용자 관점이죠.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서 인프라의 서비스가 어떤 게 부족하냐,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문가 집단이 인프라의 상태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인프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만족이 뭐냐, 아니면 어떤 지역에 인프라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키워드로 얘기하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 서비스를 측정을 하고 리포트 카드에 반영을 하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미 설문조사는 다 했고, 그래서 이 결과가 이제 올해 말에 나올 건데 지금 9월 초에 국회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정부 출연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연구자들은 내가 부각되고 뛰어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관점보다는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가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 왜냐하면 내가 어떤 제도와 정책 연구를 했지만 그게 실제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연구한 게 반영이 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사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차지할 수가 있는데, 정책에 반영될 수가 있는데, 한 예로 지금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하는 분이 한 10년 동안 연구했던 걸 묵혀놓고 계속 이제 정부에다 건의를 했는데 조만간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실무와 정책 사이에 관극을 메꾸면서 제도를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국가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시고요. 많이 보시고 많이 경험하시고 이번 기회를 빌어서 여러 선배님들과의 네트워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쨌든 동문으로 엮여 있다라는 게 언제 어디서 시너지를 사실 발휘할지 모르거든요. 제가 아까 답변 중에 이제 저희 진로를 선택할 때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뭐 아직 우리나라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놀고 많이 보시고 많이 경험하시면서 선배님들 많이 찾아가가지고 네트워크를 많이 쌓으시길. 쉽진 않은데 뻔뻔하게 찾아다니시면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